이륜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5월 넷째 주 KBL 루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기자는 예, 계속 후덕해지시네요. 예, 그럼요. 일단은 저의 목표를 위해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체중이 줄었는데 예. 이게 다들 못 알아봐 주시네요. 예, 제가 정말 날렵해지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이동혁 기자께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 신장이 01씨랑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체중만 빼면은 네네. 이제 어떤 이제 1위 농구의 공유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최근 체중 감량을 시작을 했거든요. 드디어. 여러분 공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아무튼 모쪼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넷째 주 KBL 루멘 팩트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FA 특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KKKS님이 네. 김실의 이관희 트레이드 이후 후속 트레이드 썰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 저희가 김주린 선수가 LG로 간다고 그랬고 그 반대급부로 김동영 선수가 가게 됐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곳님이 허일영 오피셜 아주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적중했다고 이제 또 칭찬해 주셨어요. 예. 근데 이게 적중 미적중 이거를 너무 따지시면 사실은 저희도 맞출 때가 있어야죠. 그쵸. 네. 예, 5월에 그 챔프전 그렇게 틀려놓고 이거 맞췄다고 저희가 좋아하면 안 되면 저희 더 정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예, 그리고 그레이스님이 허일영 선수는 SK, 김동우 선수는 KT로 결국 가게 됐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선수들 FA에서 감독이나 코치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요. 예전에는 사무국에서 거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감독님들이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예전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사무 힘이 좀 강했기 때문에 뭐 감독님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감독님들하고 이제 사무국하고 이제 의견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수를 영입하는 게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사무국의 어떤 독단적 결정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팀 성적이 나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회사원들에게. 네네. 그러니까 서로 상의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배려하는 그런 구조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뭐 비판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김영준님이 대구는 개보수에는 지원이 적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에 대관료를 매년 내려줬습니다. 오리온스 팬들도 다 압니다. 야반 도주는 대구 지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요거 특별히 뭐 댓글로 좀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이 그 야반 도주는 오리온의 잘못이 더 큽니다. 예, 그 부분은 맞고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이제 뭐 KT 이제 수원 이전 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영준님이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드우님이 DB 뒤흔들 만한 분위기가 뭔가요? 지난주에 그 DB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이동혁 기자가 언급을 하셨었고 이게 조금 꽤 화제가 됐어요, 사실은. 네, 이 부분 좀 더 지켜보시죠, 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뭐 이제 상황이 드러난 게 있으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A가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4일 오전 11시쯤에 시작을 했는데 송교창 선수 계약이 발표가 됐고요. 그렇죠. FA 협상 일정은 여기 또 뜰 겁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 5월 24일이니까 이제 오늘 구단 선수와 이제 자율협상 원소속 구단 협상이 마감이 되는 날. 그렇죠. 월요일 날 12시까지 아마 그 계약이 됐으면 계약이 됐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또 구단으로 넘어갈까요? 각 구단 이야기로.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일단 그 내부 FA가 권혁준, 김영현, 이현민, 전준범, 함지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권혁준 선수는 지금 유보 상태고 김영현 선수가 계약 완료가 됐고 이현민 선수 완료됐고 함지훈 선수 협상 중인데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준범 선수는 결렬이 됐죠. 그렇죠. 이제 그 전준범 선수에 대해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어떤 너의 값어치를 시장에서 한번 평가받아봐라라고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오픈적인 어떤 태도로 협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뭐 비하인드 하나 얘기를 하면 한우빈 선수한테 실제적으로 오퍼를 했었는데 오리온과 이제 저울질을 한 그 한우빈 선수가 결국은 그냥 이제 잔류하는 걸로 그리고
계약 기간은 뭐 훌륭합니다. 3년에 3억 5천이니까 오리온에 뭐 안 남을 이유는 없는 거죠. 현대모비스 뭐 그 정도 선으로 이렇게 오퍼를 갖다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오리온 그 한우빈 선수의 결정은 오리온 남는 거여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가드진의 어떤 보충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현민 선수의 재계약이 더 절실했던 것도 그런 부분. 한호빈 선 어떤 한호빈과의 계약 어떤 이제 계약이 되지 않은 부분, 또 그렇죠. 이제 연관이 좀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뭐 이제 외부 FA를 데려온다, 혹은 뭐 이제 네. 트레이드를 추진한다,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들리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전준범 선수 사인 앤 트레이드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뭐 받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현민 선수는 뭐 완료가 됐죠? 예, 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예.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뭐 DB는 이번 FAC에서 좀 조용한 쪽에 그렇죠. 속합니다. 이제 김태수, 김태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했고요. 배강률이 이제 8천만 원에 제외가 완료했고, 타이치도 사실 이제 그 일본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쿼터제에 따라서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 선수 은퇴를 하고 고려대 코치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고려에서 코치 연수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이치는 그 사실 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출국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유가 6월 초에 시작되는 어떤 팀 첫 어떤 소집에 맞춰서 바로 자가격리 포함해서 합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이치는 6월 초에 아마 이제 모든 선수들, 모든 국내 선수가 똑같이 훈련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DB가 지금 외부 FA로 지금 영입할 선수가 큰 뭐 대역급은 아닌데 가드 자원을 뭐 한두 명 정도 이제 보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웅 두경민이 있고 타이치 선수도 있고 가드가 뭐 그렇죠. 김현호 선수도 있고 예. 뭐 몇 명 있는데 그리고 신인 선수들 많죠. 그렇죠. 신인 선수도 가드죠. 네, 예. 뭐 이용우 선수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이준희 선수. 있는데 이준희 선수 있는데 가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만 DB 쪽에서 타이치는 이상권 감독이 아마 2번, 3번 타이치는 가드지만 가드가 아니야. 아. 타이치는 가드지만 가드가 아니야. 아. 예. 그래서 이제 포드용으로 이제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1번부터 한 3번까지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그런 멤버여서, 그래서 가드 자원을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근데 타이치 선수가 지금 다음 시즌에 굉장한 변수가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들어와서 사실 그 체력적인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그 일본 리그에서 그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스케줄이었던 빡빡함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었고, 리그 적응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그 비시즌의 훈련 부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타이치 선수가 비시즌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타이치 선수가 6월 1일 되면 이제 들어와서 자가격리 2주를 하고 곧바로 팀 훈련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이 타이치 선수의 어떤 기량이 좀 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느는 폭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 DB가 상당한 좀 변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리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이 사실 FA 맛집이었죠. 예, 그렇죠. 예, 특히 뭐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저희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KT 오리온 예, 그렇죠. 이대성.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비교적 좀 조용하게 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일단 한호빈, 김강서 내부 FA 두 명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허일영 같은 경우는 떠났고요. 박지현은 뭐 이적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정재, 오용준을 영입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호빈, 김강선은 완료가 됐고 허영은 SK로 갔고, 지금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에서 이제 그 다른 구단 이적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뭐 좀 편의를 좀 봐주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박지현 선수는 타 구단을 이동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정재, 오용준 선수 데리고 왔는데, 오용준 선수는 1년 정도는 쓸 수 있는 베테랑이죠. 그렇죠. 예. 베테랑이고 공수가 뭐 탄탄한 선수고. 예, 그렇죠. 또 오리온이 지금 허일영 선수
나가면서 또 슈터진 자원이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좀 빈약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베테랑이 또 한 명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오영준의 합류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한어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저희가 조금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총 이제 3개 팀 정도의 오퍼를 받았고 그중 한 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모비스고요. 그 중에서 오리온이 워낙 적극적이고 조건이 좋아서 뭐 이제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어빈 계약을 발표할 때 이게 한어빈에게 또 과감한 투자 뭐 이런 게 가능했던 것도 사실은 이게 허일영은 이미 그때 뭐 SK랑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허일영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어떤 잡아야 될 어떤 선수들의 어떤 폭이 좀 좁아졌고요. 그러면서 한우빈 선수가 3년 3억 5천 뭐 계약 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인과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역시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역시 뭐 FA는 선수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긴장이 되면서도. 네네. 그리고 오리온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허일영이 나가면서 좀 샐러리가 약간씩 비었기 때문에 좀 외부 FA 가드 매물에게 좀 직접적으로 오퍼를 했던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입으로 이르지는 못했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은 이번 FA 시장이 약간의 전력 요소 결국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LG가 결국에는 이번 FA 시장에 가장 핫한 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핫.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발표가 나는데 조성민 선수는 오늘 오전에 24일 오전에 팀과 마지막 미팅을 갖고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진우 선수 협상 중이고 이재도 선수, 이관희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예, 이 두 선수가 사실 백코트 듀오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죠. 뭐 모든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시너지를 얻을까 이런 문제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일단 이관희 선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타고난 오퍼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약간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예, 우리 자매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선수, 그러니까 딱 이르는 거에 어울린다니까요. 네, 이런 네. 마성의 매력. 네. 예, 저 이동욱 기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아, 예. 되게 피곤해하시네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관희 네. 선수가 타고난 오퍼도 좀 듣긴 했는데 원래부터 LG 잔류가 최우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재계약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재도 선수 여기까지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계약 조건은 6억이었고 NBA식이네요. 예, 그렇죠. 거의 뭐 한국의 르브론 제임스 네, 그렇죠. 립관이에요, 립관이. 예. 드레이먼드 그린이다. 드레이먼드 그린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거라고 아마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죠. 드레이먼드 그린도. 네. 그러니까 이관희 선수는 이재도 선수랑만 개인적으로 2번이나 따로 만났고요. 네. 특히 두 번째 만남의 경우는 이재도 선수가 최근에 손목 수술을 받아서 네. 술을 못 먹는 상태인데도 혼자 술 마시면서 그렇죠. 이동희 기자가 또 기사를 잘 썼죠. 예,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 팀 와라. 네. 빨리 말해라. 안 올 거면은 안 그러면 나 손절해야 된다. 너. 아니면 인연 끊을 거다. 예,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말하는 화법이 저하고 비슷해요. 또 안 되면 저도 인연 끊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또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두려움과 함께 이르는 거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네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마성의 매력으로 이관희 선수가 본인도 재계약하고 이재도 선수도 같이 어떤 영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사실 이재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2개 정도 팀의 오퍼를 받았습니다. KGC 빼고도 2개 정도 팀의 오퍼를 받았고 그 중에 LG를 택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KGC가 오퍼를 했던 부분이 3억 안팎이라고 저희가 뭐 4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4 플러스 1, 그러니까 5억에 제시를 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재도 선수는 오케이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G 쪽에서 워낙 적극적인 오퍼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초기에 사실 LG가 한 6억 정도 책정을 했다고 그래요. 3년 정도의 그 6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KCC죠. KCC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재도 선수가 실제적으로 KCC 쪽에도 이제 그 타진을 했었어요. 타진을 했었고 KCC 쪽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한 뭐 5년에 6억 안팎으로 이렇게 하면 이재도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퍼를 했는데 그 결국 이제 LG가 1억을 더 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3년에 7억인데 3년에 7억인데 3년에 7억 해서 그래서 이재도 선수가 결국 이제 LG를 택하게 된 이제 그런 비하인드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네. 또 어떻게 보면 머니 싸움에서 네. 또 머니 싸움에서 또 LG가 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재 선수 뭐 계약 발표가 금요일에 났잖아요. 네. 나기 전에 사실은 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소문이 이제도 LG 행이 유력하다는 소문 좀 파다하게 퍼졌는데 그때 사실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6억이에요. 그게 이제 LG 첫 오퍼가 6억이었기 그렇죠.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KG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컸었어요. 어떤 부분이 컸었냐면 이재도 선수를 잡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했었었고 그래서 KGC가 이제 5억을 갖다 제시를 하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재도를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정도는 예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분도 계산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LG 쪽에서 현금 200%를 받을 거라고 지금 KGC 쪽에서는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금 200%를 받거나 보성수 한 명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금전적인 어떤 이득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서 이제 5억에 오퍼를 갖다 내린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정확한 계산이 좀 깔려 있습니다. 즉 이제 이재도의 어떤 시장가가 5.5에서 6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5억 정도를 했을 때는 이재도가 사실은 받아들이면 KGC는 좋은 거고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어떤 부가이익이 있다. 이렇게 좀 본 거고 이재도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5억을 깔아놓고 LG 쪽에다 접촉을 했고 또 KCC를 어떻게 보면 끌어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쟁을 시켰고 그래서 7억까지 가는. 요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어의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도 선수가 이거 또 얘기해 준 건데 그 이제 LG 행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등번호도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겁니까? 이재도 선수가 이 등번호 4번이지 않습니까? 네. 이 4에 대한 어떤 신념, 애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4가 그렇게 이제 좋은 숫자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이재도 선수는 본인은 또 4를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그래서 SNS 본인 아이디에도 4를 3번이나 넣어놨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죠. 예, 근데 또 LG가 또 4번을 비워놓겠다. LG 구단에서는 4번 비워놓겠다고 했고 이재도 선수가 요청했을 때 외국 선수가 4번 단다고 해도 우린 다 막아줄 거다라고 이미 호언장담을 이재도 선수에게 했다고 하고 이재도 선수 목표가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하면 떠오르는 뭐 레전드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KBL을 살펴보면은. 근데 본인이 그 레전드들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등번호 4번 하면 그래도 좀 손에 꼽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이게 커리어의 목표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선수가 슛을 딱 넣을 때 어떤 효과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대도 근데 샤샤샤. 예. 그런가요? 네, 그거 하면 좋겠다고요. 예. 사니까. 사사사. 샤샤샤. 예. 샤샤샤. 사사사. 맞네. 사샤샤. 예, 좋습니다. LG 관계자분들 고민해 주세요. 갑자기 트와이스가 보고 싶네요. 예? 갑자기 트와이스가 보고 싶네요. 저 트와이스 열성 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라는 정말 샤샤샤입니다. 샤샤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재도 선수가 LG의 사라가 되든 그날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샤샤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추가로 조금 덧붙이자면은 지금 LG가 이제 국내 선수 구성을 이제 FA 영입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았잖아요.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이제 이 외국 선수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2명을 다 이제 지난 시즌과는 바꾸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뭐 진척이 된 건 없는데 일단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성호 감독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프런트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성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FA가 몇 명 있었는데 일단 김현수와 임동섭은 모두 잔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김현수 선수는 예상이 됐었지만 임동석 선수가 지금 3년에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이제 받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임동섭 선수가 사실은 좀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값은 이제 어떤 커리어 초반에 어떤 활약으로 해서 많이 높아졌는데 갈수록 사실은 좀 실망을 많이 시켰던 선수긴 해요. 특히 지난 시즌은 진짜 많이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동환 기자가 웬만하면 비판을 하지 않는데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보려고 다 이렇게 웬만하면 다 감싸주는데 우리 임동석 선수에 대해서만은 좀 이렇게 거세게 좀 이렇게 부상이 너무 많다, 인저리 프론이다 이런 그 원색적인 얘기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임동석 선수가 진짜 나쁜 것 같잖아요. 예.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부인은 못 하겠네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사실 저도 기대치가 그만큼 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 이제 장신 어떤 국가대표 슈터였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그리고 많이 못 대표팀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요. 대표팀에서도 심지어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 선수 전역하면은 뭐 삼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기대치 못 미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FA 시장에서의 어떤 좀 미적지근한 반응과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김준희 선수가 LG로 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급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동현 선수가 오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임동석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삼성에서 이제 계약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다고 그래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임동석 선수가 나갔을 때 어떤 그 원하는 구단이 사실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3년에 2억 5천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어떤 기회를 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임동석 선수는 여기에서 이제 부상을 딛고 예, 그 자신의 어떤 진가를 정말 발휘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죠. 훈련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